자, 2차 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난 대비 단계. 자, 대비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발생했을 때 재난 대응을 위한 운영 능력을 개발시키는 활동. 그죠?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운영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이제 활동이다. 그게 이제 대비 단계다. 자, 준비는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잠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쫙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 단계에 들어가는 이제 구체적인 활동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활동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예를 가지고 인력, 어떻게 사람을 동원할 것이냐, 조직은 어떻게 구성될 거냐, 재정, 그 다음 물자를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대비 활동이고, 구체적으로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위재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인간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재해, 그죠? 여기서 이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응할 조직을 마련하고, 정보 전달 연락망을 이제 조직 운영하고, 계속적인 안전 검사와 배출 허용 기준의 규제 활동, 그죠? 그 다음에 이를 운영할 행정 능력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걸로 보시게 되면 이제 행정 능력이라는 게 뭐 정부도 될 수 있고 지자체도 될 수 있고 이런 쪽에서 이제 재난 대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도 있지만 훈련도 있다 그랬죠, 그죠? 교육, 훈련 이렇게 봤을 때 이런 훈련들을 필요하는 거죠. 풍수에 대응, 산불, 설해, 해난, 지진, 농업피해, 공업재해. 공업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독성 가스. 우리나라 주게 되면은 공업단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하겠죠, 그죠? 이런 이제 훈련을 해야, 훈련이라는 거는 이제 연습이거든요. 연습을 해야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 산에 산불이 일어난 걸 가정해가지고, 어떤 진화 훈련을 해본다라든지, 그 다음 지진에 대비해가지고, 책상 밑에 뭐 가방들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죠, 그죠?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감싼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상 밑에 숨어보는 연습을 한다라든지, 지하철에 연기 같은 걸 이제 분사시켜가지고, 이제 피해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누출됐을 경우에 비상출동 훈련 같은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야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이 얼마의 사람들이 대피하는 데 걸리는 시간, 대피하는 데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훈련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비 활동의 주요 활동은 이제 네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네 가지. 그죠? 일단,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재난 대비 조직 체계를 점검하는 거죠. 자, 어떤 식의 행정이 움직일 것이냐, 조직적으로.
누가 지휘가 되고 지휘를 어떤 식으로 전달해 가지고 누가 받들어 가지고 다시 이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예를 가지고 인적, 재정적, 물적, 경제적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직을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및 재난종합상황실을 이제 운영관리.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재난종합상황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운영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자,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통신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보통 무전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휴대폰 가지고 사용하는데, 휴대폰이 이제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휴대폰이 안 되겠죠, 그죠? 정전이라든지 KTSK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는 자체 무전망을 통해 가지고 무전기를 통해 가서 서로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통신망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시 상황이 아니고 평시 상황 같으면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큰 조직을 보게 되면은 가까이에 경찰이 있고, 그럼 경찰이 쓰는 그 무전기가 있을 거예요. 경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주파수가 다르겠죠, 그죠? 이 지역하고 저 지역하고 주파수가 달라야만이 이 지역에서 서로 무전을 했을 때 옆에 지역이 혼선을 빚지 않겠죠, 그죠?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관들이 어떤 쓰는 무전기가 있고, 그다음 소방관들이 쓰는 무전기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소방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어떤 무전을 가지고 지시를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럼 소방관들이 쓰는 무전기가 따로 있고 주파수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쓰는 주파수가 따로 있어요. 군인들. 자, 그런데 어떤 재난이 일어나서 여기에 경찰도 투입되고 소방관도 투입되고 군인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재해 현장 보게 되면은 경찰관은 예를 들어 교통통제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들은 예를 들어 거기서 이제 구조활동 벌이고, 군인들은 또 그 구조활동 벌이는 거 옆에 있어가지고 뭔가 돕기도 하고 하는데, 서로 간에 통신이 만약에 다 다르다 하게 되면은 서로 같이 옆에 있어도 내용 전달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세 조직에 통합적인 또 주파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인데, 이것도 뒤가 설명하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재난관리 자원을 관리한다. 지난번에 사진 얼핏 보여드렸는데 평상시에 비축해 두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텔레비를 통해서 보신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사재기 현상 같은 거를 여러분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슈퍼마켓에 어떤 물건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생수, 라면, 티슈, 이런 생필품 관련돼 가지고 재난에 관련해서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장이 텅텅 비어 있는 그런 뉴스를 가끔 접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네 가지가 이제 재난을 대비하는 주요 활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활동을 이제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조직 체계 점검. 자, 우리의 재난 관리 구조는 앞에는 오타인데, 이건 뒤에 나와요. 그림 4.2에서 이제 재난 관리 종합 체계 같다고 했는데, 뒤에 나오니까 뒤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중심으로 제일 탑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죠? 인적 재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통령이 중심으로 하지만 인적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 단체장까지 관리 체계가 수립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적재난관리구조체제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사태, 요게 대구 지하철 사태가 되겠죠, 그죠? 참사 등 대형 인재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자체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자체에서 요거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그냥 지자체에서 대통령 앞에 보고하는 거죠. 이 관리체제라는 게 대통령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지자체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데, 지자체 누가 할 거냐 했을 때 안전대책본부라든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 역할을 맡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게 나왔는데 대통령에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옆으로 가고 올라가서 옆으로 가고, 여기서는 이제 현장지휘소 올라가고 시도지사 나오죠, 그죠? 지방자치단체예요, 그죠? 도, 서장, 시장, 즉 요거는 요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그죠? 거기서 청장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행정안전부 밑에 있는 청장이 되겠죠, 그죠? 장관 밑에 청장에게 보고되고 이쪽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보고되고, 그럼 청장 같은 게 행정안전부에 해가지고 여기 수합되고, 그죠? 수합되는 게 총리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NSC 뭐냐 그러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 주재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회의 장면 되겠는데, 잠깐 지우개 좀 보내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운데 대통령이 앉아가지고 옆에 총리가 앉아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장관들, 그 다음에 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이제 어떤 회의를 하는 거죠. 그게 NSC 회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조직체계 점검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난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들도 사실은 그냥 보게 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아까표에서 대통령의 정책감이 있는데 요 왼쪽에 요 부분들,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점검하는, 서장에서 본부장에서 이제 청장으로 가는, 그죠? 그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기술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사항들, 통제단 같은 경우는 지휘 통제를 담당한다라든지, 예를 들어 단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해당 지역에 단장이 된다라든지, 그런 그 통제단하고 요 위에 있죠, 통제단하고 여기서 단장이 서로 이렇게 지휘 체제를 연계해 가지고 뭔가 작용하게 한다. 그런 게 이제 조직 체계인데 그걸 점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 뒤에 지자체, 시장이나 도지사 요거 오게 되면은 재난 대비 조직 체계를 이제 점검하는 거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있는 거죠. 요 위에 보면은 재난대책본부 해당 지역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가지고 구성 운영, 그죠? 그랬을 때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지자체장이 담당하는 거죠. 지자체장이 이제 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돼서 어떤 뭔가를 한다. 그런 이제 그 지휘 체계를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로 올라갔어요. 그죠? 위로 보게 되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죠? 본부는 그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뭘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내려진 거죠. 그죠? 그랬을 때 NSC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들까지 딱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시 정의를 해준 거죠. 요거는 이제 그림 보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조직체계 점검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본부장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사가 된다고 했는데, 도단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 안에 서울시가 있지만은 경기도 안에 여러 가지 하남시, 뭐 구리시,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도 안에도 예를 들어 강원도 안에 원주시, 춘천시, 이런 식으로 이제 도 안에 시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지사라는 건 이제 도지사가 되겠죠. 그죠? 지사가 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행정부지사가 있어요. 지사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자, 지사는 선출직이에요. 선거에 의해 가지고 뽑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선거로 뽑혀 가지고 지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봤을 때, 지사는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을 잘 몰라요. 왜냐 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 중에서 뭔가가 특출나 가지고 정치를 안 했더라도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해 가지고 당선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에 의해 가지고, 국민의 선거에 의해 가지고 지사가 됐지만은 행정을 몰라요. 그래서 행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요 부지사를 두는 거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공무원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구급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시, 행정고시 요걸 통과해가지고 5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시작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발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안전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있던 이제 국장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지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정식적인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늘공, 그다음에 어공,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늘 공하게 되면 늘 공무원, 그러니까 뭐 우리로 보게 되면 뭐 9급, 7급, 8급,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렇게 계속 공무원 하는 사람들. 부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늘공에 속하겠죠. 그죠? 어공은 누구냐? 선거에서 뽑혔지만은 이 사람들도 공무원의 신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거죠.
전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요 어가 뭐냐 그러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늘은 이제 늘 계속 공무원. 그러니까 요 지사님 같은 경우는 임자를 붙였는데 일부러 약간 어찌 보면 이제 어쩌다 공무원 된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모르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요 늘 공무원 했던 분들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을 이제 그 수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뭐 기획본부장이라든지 국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그러면서 밑에 여러 가지 반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난 체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체제가 이제 모든 도나 이런데 일단 갖춰져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재난종합상황실.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그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재난에 대해서 누가 총괄적으로 정보를 수합하고 지시를 낼 거냐. 그랬을 때 그 일관된 하나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창구가. 예를 들어 가지고 A는 이쪽으로 하라고 B는 이쪽으로 하라면은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A한테서는 왼쪽으로 하라고 지시받았고 B한테는 오른쪽으로 하라고 지시받아 버리게 되면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A, B를 위에서 합쳐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A가 맞으니까 이쪽으로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된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곳이 이제 재난종합상황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운영 관리하는 거죠. 자, 그 근거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8조에 있어요. 그에 따라 가지고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함한 모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이유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안전부에도 있어야 되겠고 이건 이제 국가급. 시도지사는 시도급의 어떤 재난.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제 시장군수 구청에 해당되는 정도의 규모의 재난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에 터널에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은 충돌 범위가 뭐 자동차 한두 대가 연수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의 시장군수 구청장 정도가 이제 움직여 가지고 뭔가 거기에 소방관을 투입하고 경찰관 투입해 가지고 길을 통제하고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신속한 지휘라든지 상황 관리를 위해 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라는 거는 365일 5일 1,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터널의 사고가 상당히 커요. 뭐 10중, 12중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유조차도 중간에 끼어가지고 터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하다. 그러면은 해당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급이. 그러다가 더 급이 커지면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다시 뒤에 나오겠는데 상황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상황실 운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난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그 3차 시에서 다시 계속 설명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만큼 잘 갖춰졌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66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1년 365일 보통, 그 다음에 24시간 상황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비상체제가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끔 공무원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그 당직 쓴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당직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은 퇴근했지만은 몇몇 사람은 남아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제 전화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 운영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